보림직한 이야기 괴곤 오늘의 이야기. 초등학생 시절 버스기사 아저씨가 들려줬던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이야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과연 그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였을까요? 이야기 시작하기에 앞서서 좋아요와 하이프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내가 12살 때였어. 현장학습을 가던 중 버스기사 아저씨가 우리한테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이야기를 듣고 싶냐고 물어보셨어. 아저씨가 해준 이야기는 정말 너무 끔찍해서 다들 기절해버릴 정도였지. 나중에도 아이들은 그 이야기가 무슨 내용이었는지 입을 꾹 다물었어. 그저 살면서 들어본 것 중 제일 무서운 이야기였다고만 했을 뿐. 다들 쉬쉬하면서 소문으로만 수군거렸지. 내가 제발 알려달라고 아무리 애원하고 사정해도 아무도 내겐 그 이야기를 다신 꺼내지 않았어. 난 버스에서 유일하게 헤드폰을 끼고 있던 아이라서 그 이야기를 못 들었거든. 나한텐 삐까번쩍한 워크맨이 하나 있었어. 다른 아이들이 자기들끼리 무서운 이야기 같은 걸 하면서 떠들면서 놀 때 난 그냥 헤드폰을 썼어. 그날 현장학습을 어디로 가고 있었는지조차 기억이 안 나. 과학관이었나? 아무튼 12명 남짓한 아이들이 가기엔 꽤 먼 길을 우린 달려가고 있었어. 근데 이건 확실히 기억나. 버스기사 아저씨. 그 아저씨가 룸미러로 우릴 쓱 올려다보면서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이야기를 듣고 싶냐고 물어봤던 거 말이야. 아이들은 다 같이 진짜 큰 소리로 내라고 합창했어. 아저씨는 우리들이 듣기엔 너무 무서울 거라고 계속 겁을 줬어. 난 아마 속으로 어이가 없어서 눈을 굴렸던 것 같아. 그리고 아저씨가 이 이야기는 어느 시골길에서 시작되는데 라고 했던 게 기억나. 그리고 난 아저씨 목소리를 무시하고 워크맨의 볼륨을 높였어. 테이프가 다 끝나갈 때쯤 버스 안이 쥐 죽은 듯이 조용하더라고. 고개를 들어보니까 아이들 전부 입을 다 떡 벌리고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있는 거야. 난 내 뒷자리에 앉아있던 베프 아이작을 돌아보면서 물어봤어. 야, 뭔 일이야? 아이작은 내 쪽으로 눈을 치켜뜨면서 날 쳐다봤어. 그리고 입을 다물고 아무 말도 안 했어. 너 괜찮아? 왜 이렇게 갑자기 다들 조용해? 버스 안에서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어. 앞쪽에 앉은 몇몇 아이들이 불안한 목소리로 수군거리더라고. 내 기억으론 지한텐 말하지 마라고 했던 것 같아. 아이작이 감정 없는 목소리로 말했어. 아저씨가 무서운 이야기를 해줬어. 무슨 내용이었는데? 나는 기사 아저씨 쪽으로 고개를 돌리면서 물었지. 아저씨도 핸들에 두 손을 얹은 채 아무 말도 없이 조용했어. 근데 표정이 좀 이상하더라고. 눈동자가 좀 풀려 있었다고 해야 하나. 말해줄 수 없어. 아이작이 말했어. 왜 안 되는데? 녀석은 대답하지 않았어. 다른 애들도 마찬가지였고. 마치 다들 뭘 들었던 간에 너무 큰 공포에 질려서 트라우마에 갇혀버린 것 같았어. 나만 쏙 빠진 그 끔찍한 단체 경험 때문에 다들 얼어붙어 있었던 거지. 초등학생들이 잔뜩 탄 버스를 타본 적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버스는 절대 조용할 수가 없거든. 항상 시끄럽게 떠드는 소리가 나기 마련이야. 근데 바로 그 순간만큼은 엔진 소리 빼고는 바늘 떨어지는 소리도 날 정도로 정말 고요했어.
대체 무슨 소리였냐고. 내가 좀 더 큰 소리로 다시 물어봤어. 바로 그때 빵 하는 경적 소리가 울렸어. 트럭 한 대가 우리 쪽으로 돌진해 오고 있었고 다들 좌석을 꽉 움켜쥐었지. 나중에 들은 이야기지만 우리 버스가 반대편 차선으로 넘어갔대. 트럭 기사가 반사신경을 발휘해서 확 방향을 튼 덕분에 더 끔찍한 사고는 면했지만 그래도 그 충돌의 충격 때문에 버스 기사 아저씨는 돌아가셨고 학생 한 명은 혼수 상태에 빠졌어. 버스가 빙글빙글 돌면서 우리 중 여럿이 기절하기도 했지. 나중에 소문이 돌기론 버스 기사 아저씨랑 학생들이 다 그 무서운 이야기 때문에 기절해서 사고가 났다고 하더라고. 어쨌든 난 좌석에서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서 창밖에 파란 하늘을 봤던 게 기억나. 버스와 트럭에서 피어오르는 수증기인지 연기인지만 빼면 평소와 똑같은 일상적인 낮 풍경이었어. 그리고 반 친구들이 훌쩍이는 소리가 들려왔지. 우리 중 몇몇은 병원으로 실려갔고 나머지는 집으로 돌려보내졌어. 며칠 뒤 혼수 상태에 빠졌던 그 아이만 빼고 모두가 학교로 돌아왔을 때 난 같은 반 친구에게 물었어. 저기 마이클, 너도 버스에서 그 이야기 들었지? 수학 시간에 공책에 낙서를 하고 있었던 마이클의 펜이 뚝 하고 멈췄어. 그리고 걔가 작게 대답했어. 진짜 무서웠어? 마이클이 고개를 끄덕였어. 살면서 들어본 것 중에 제일 무서웠어? 그러자 마이클은 공책을 덮고 다른 책상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큰 소리로 말했어. 조슈아, 나 너랑 이야기하기 싫어. 다른 아이들 몇 명이 킥킥거렸어. 내 얼굴이 빨개졌던 것 같아. 내가 막 따돌림 당하는 애는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인기 있는 애도 아니었거든. 현장 학습에 갔던 다른 애들한테도 모두 물어봤지만 아무도 그 이야기를 해주지 않았어. 심지어 내 베프인 아이작도 말이야. 녀석은 그저 아니 진짜 무서워서 그래 라는 말만 반복했어. 내가 발끈해서 따졌지. 야, 너무 무서우면 그냥 요약이라도 해달라고. 대체 무슨 내용이었는데? 내가 55살 정도 되면 말해줄게. 뭐? 55? 야 제발 그냥 좀 넘어가자. 나도 떠올리기 싫다고. 녀석의 거절 때문에 우리 우정이 깨질 뻔하기도 했어. 하지만 결국 나는 받아들였어. 대체 뭐가 애들을 그렇게 끔찍한 트라우마에 빠뜨렸는지 아무도 내게 말해주지 않을 거란 사실을 말이야. 그건 내가 수십 년 동안 혼자 끙끙 앓아온 미스테리였어. 그리고 바로 작년에 내 구글 캘린더에서 내가 남겨두었던 메모를 발견했어. 아이작 생일 55. 그렇게 적혀 있었어. 난 생일도 축하할 겸 회포도 풀자고 녀석에게 연락했어. 고등학교 동창회 이후론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거든. 우린 만나서 커피 한잔 하기로 했지. 약속 장소에 도착했을 때 난 녀석의 풀리고 누렇게 뜬 눈을 보고 깜짝 놀랐어. 55보다 훨씬 더 늙어 보였거든. 난 놀란 티를 숨기려고 했는데 녀석은 그냥 웃으면서 말했어. 췌장암이다. 아마 몇 달 안 남은 것 같아. 유감이다.
내가 말했어. 그래도 넌 보기 좋네. 녀석이 나에게 커피잔을 들어올리면서 말했어. 여전히 40살처럼 보이네. 어떻게 지냈어? 난 의자를 당겨 앉아서 내가 어떻게 결혼했다가 어떻게 이혼했는지, 어떻게 전기기술자로 일하면서 가끔 프리랜서 작가 일도 하고 있는지 말해줬어. 녀석은 재활용이나 마을 텃밭 가꾸기, 그리고 두 손주들의 이야기, 그런 손주들을 위해서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 싶어 비영리 단체를 세웠다는 이야기도 해줬어. 그러다 내가 학창시절 추억 이야기를 꺼내려던 찰나 녀석이 한 손을 들어 올렸어. 네가 묻기 전에 미리 말하는데 그 버스 이야기는 안 해줄 거야. 하지만 녀석은 고개를 저었어. 그 이야기를 들은 학생들 전부 한 명도 빠짐없이 차라리 듣지 않았더라면 하고 후회했다고 하더라. 나 믿고 정말 널 아껴서 하는 말이야. 묻지 마. 들으면 너도 안 들었으면 좋았을 거라고 후회하게 될 거야, 친구야. 그냥 잊고 살아. 비록 아쉽긴 했어도 녀석을 다시 만나서 회포를 푼 건 참 좋았어. 한편으로는 살면서 했던 가장 슬픈 작별 인사 중 하나이기도 했지. 녀석을 보는 순간이 이번이 마지막 만남이 될 거란 걸 직감했었으니까. 그 대화 이후 난 마침내 이 미스터리가 영원히 풀리지 않을 거란 걸 받아들였어. 바로 어제까진 말이야. 정말 완전 우연히 일어난 일이야. 결국 들어버리고 말았어. 그 버스기사 아저씨가 했었던 이야기를. 난 동네 술집에 있었어. 근데 거기 옆 테이블에서 어떤 남자가 하는 말을 엿듣게 됐어. 다들 무서운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 기사 아저씨가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이야기를 해줄까 하더라고. 난 하던 대화를 당장 멈추고 고개를 쑥 빼서 누가 말하는 건지 쳐다봤어. 중년의 남자였는데 조명이 어두워서 처음엔 못 알아봤지만 계속 말하는 걸 듣다 보니까 깨닫게 됐어. 마이클. 꼬마 마이클이었던 거야. 내가 마지막으로 봤을 땐 걘 12살이었어. 마이클이랑은 중학교랑 고등학교가 갈렸었어. 하지만 갈색의 곱슬머리나 말할 때 입술 한쪽이 삐쭉 올라가는 버릇을 보니까 틀림없이 마이클이었어. 우리 고향으로 다시 이사를 왔거나 아니면 나처럼 여길 평생 떠나지 않았던 거겠지. 세상 참 좁지. 술집 안은 사람들 떠드는 소리로 시끄러웠어. 그래서 마이클의 다음 몇 마디를 놓치고 말았어. 진짜로? 마이클의 테이블에 있던 어떤 여자가 헉 하고 숨을 들이켰어. 아이, 단 진짜라니까 그러네. 신지는 혼수 상태에 빠졌고 데이브는 새아빠한테 칼에 찔렸잖아. 그 미츠코는 자기 결혼식 때 얼굴에 케이크가 박혔는데 그 케이크 안에 있었던 그 막대기 있잖아. 케이크 모양 망가지지 말라고 하는 거. 그게 눈에 찔려가지고 죽었잖아. 또 다시 경악하는 소리가 들렸어. 전부 다 기사 아저씨가 말한 그대로 일어났어. 아이작은 55살 때 암으로 죽었고 이제 나랑 걔랑 딱 둘만 남았지. 근데 제일 미친 게 뭔 줄 알아? 버스 안에서 그 이야기를 안 듣고 있던 애가 딱 한 명 있거든. 마이클의 목소리가 작아졌고
난 그 테이블 가까이로 바짝 다가가야 했어. 그 기사 아저씨가 걔를 제일 마지막으로 남겨두고 이렇게 말했어. 조슈아는 이 이야기를 듣게 된 날로부터 3일 뒤에 죽는다 하고. 그리고 바로 그때 트럭이 우릴 들이받은 거야. 기사 아저씨가 맨 처음에 말했던 대로 시골길에서. 그 불쌍한 신재는 혼수 상태에 빠졌고, 그리고 그 가엾은 조슈아는 묻는 걸 멈추지 않았어. 항상 물어봤다니까. 무슨 이야기였냐. 아휴, 우린 농담 삼아 우리가 끝까지 말 안 해주면 걘 평생 안 죽는 거 아니냐고 그랬었는데, 내 목구멍에서 끝하는 짓눌린 소리가 새어나왔어. 마이클이 고개를 들었고 난 허둥지둥 도망치듯 빠져나왔어. 그때 마이클이 내 이름을 불렀던 것 같기도 해. 아이작, 편히 잠들길 바란다. 네 말이 맞았어. 너랑 다른 친구들이 그 오랜 세월 동안 날 지켜줬었던 거구나. 젠장. 친구야, 네 말이 맞았어. 차라리 영영 듣지 못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오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호기심이 불러온 비극. 만약 친구들 말대로 글쓴이가 그 이야기를 듣지 않는다면 영원히 살 수 있는 걸까요? 네, 댓글로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진짜 무서운 이야기를 한번 적어주세요. 그리고 좋아요와 하이프 안 누르신 분들은 꼭 좀 부탁드립니다. 여기까지 꺼림칙한 이야기 괴곰이었고요. 다음 이야기로 빠르게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